살면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이번 이야기도 내가 겪은 내용이 아닌들은 이야기야.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나한테 얘기를 해준 친구놈이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난 그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 관계로 그냥 써보려고 해. 아무튼 이번에는 또 새로운 친구가 나와. 서군이라고 오컬트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오컬트 매니아가 있어. 왜 내 주변엔 이딴 놈들밖에 없는 거지? 안 그래. 취해 이번엔 오컬트 매니아 서군까지 나왔어. 나 빼고 정상인이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엔. 오컬트 매니아 서군이 오컬트 그 중에서도 서군이 가장 관심을 갖는 종류는 두 편에서도 썼던 강령술이야. 흔히들 알고 있는 분신사바라던지 위저보드 그리고 혼자 하는 숨바꼭질도 큰 분류로 치면 강령술에 속해. 그 중에서도 위험하기로 따지자면 위저보드와 혼숨이 베스트를 달린다고 하더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령술이 있는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볼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따라하지 마. 분명히 경고했어. 서군이 나한테도 강령술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은 해주긴 했는데 시험 해볼 엄두는 안 나더라. 솔직히 다들 분신사바라던지 혼자 하는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다라든가 공포로 인한 착각이다 라고들 못을 박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서군이 들려준 이야기 중 한 가지는 이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야. 서군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했던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래. 그때 서군은 우리 반이 아니라서 서군 반까지 찾아가기고 귀찮고 해서 우리 반 애들이랑만 놀았거든. 그래서 서군이 수학여행 때 뭐 했는지는 나도 몰라. 아무튼 그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완전 설레고 창밖에서 시선을 뗄 줄을 몰랐어. 다들 비행기 처음 타보면 그러지 않아? 아무튼 그렇게 제주도 3박 4일의 수학여행을 갔었고 나와 한군 그리고 김군은 같은 반이라 항상 같이 어울려 다녔었어. 서군은 빼고. 솔직히 서군이랑은 그렇게 막 친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저냥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다른 동아리 부원이 정도로만 인식되던 때였거든. 아무튼 제주도에 도착해서 뻔하디 뻔한 관광 코스를 지나고 막 관광하고 막 놀고 있을 때 우연하게 서군과 마주쳤어. 서군과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안군이 서군을 보고 하는 말이 바리야, 쟤랑은 어지간하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때 당시는 어차피 그렇게 친하던 때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응하고 넘겼었거든. 근데 안군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 아무튼 그렇게 즐겁다면 즐겁고 재미없다면 재미없는 관광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들은 베개 싸움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광란의 밤을 보냈었어.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군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한창 베개 싸움이며 닭싸움 등을 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서군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 친구와 함께 방 구석에서 조용히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대. 같은 방에 있던 애들은 죄 다른 방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놀고 있었고 방에는 서군이랑 서군의 친구 이렇게 단둘이만 남겨져 있었다고 해. 그렇게 둘이서 분신사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는 거야. 펜은 움직일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반대편에서라도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서로 멀뚱멀뚱 움직이지 않는 펜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대.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다 그렇듯이 선생님들의 통제로 인해서 서군의 방을 떠났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자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거지 취침을 당해야만 했대. 내가 있던 방도 그랬거든. 아무튼 그렇게 다들 강제 취침을 당하고 안 그래도 피곤하게 관광을 마쳤는데 광란의 밤까지 보냈으니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하지만 서군과 친구놈만은 잠들지 않고 조용히 누워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대. 축시가 되기를. 다들 축시라고 하니까 몇인지 모를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해. 더불어서 귀신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새벽 1시가 되기를 기다린 서군과 친구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구석으로 가서 분신사바를 시작했대. 미친놈들. 그렇게 분신사바 주문을 다 외고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본 뒤 조심스레 질문을 시작했대.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이야. 다들 잠든 새벽에 불도 다 꺼진 어두컴컴한 방에 휴대용 손전등 하나만 켜놓고 방구석에서 분신사바를 하고 있는 서구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분위기 하나만은 오싹하게 느껴지네. 그렇게 질문을 하자마자 펜이 빠른 속도로 동그라미를 그리더래.
왜 그 있잖아. 시험지 채점할 때 정답이면 동그라미 그리듯이 빠른 속도로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펜의 속도에 서구는 친구놈이 아까 전에 분신사바의 실패 때문에 장난치는 줄 알고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표정으로 종이에 머물던 시선을 친구에게로 돌렸는데 자신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서 자신 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친구와 눈이 마주쳤대. 서로가 똑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두 사람은 이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시작했대.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서군과 친구가 잡고 있는 펜은 정말 빠른 속도로 대답을 해주었고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와 잘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별 시덥잖은 질문까지 막 하더래. 물론 펜은 다 대답을 해주었고 여자에 관련된 질문은 정말 절망적인 대답이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 그렇게 신나게 질문을 하고 있다가 서군의 친구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친구의 질문에 서군의 표정이 순식간에 확 굳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됐다는 거야. 그거 알아? 분신사발을 할 때 귀신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 바로 왜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라는 질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서군이 하는 말이 분신사바에서 이 질문은 정말 금지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 안군이 해준 말을 빌자면 대체적으로 귀신들은 원한을 품고 죽는 귀신들이 대부분인데 분신사바 같은 강령술로 불려서 오게 되면 장난을 칠 생각만을 가득 가지고 오게 된대. 자신이 왜 죽었는지 그 원한까지 잊을 정도로 장난기만 충만해져서. 그런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정신을 차린다는 거지. 그리고 그 원한의 화살은 강령술을 시전한 사람에게로 꽂힌다는 거야. 그래서 분신사발을 할 때는 저 질문만은 끝까지 하지 않은 채 게임을 끝내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귀신 본인만이 알겠지. 물론 서구는 오컬트, 강령술 매니아답게 이 규칙을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놈이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나봐.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서구는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고 해. 하지만 그런 서군의 마음도 모르는 친구놈은 팽이 가만히 있자 재차 물어봤대. 왜 죽어서 귀신이 되었냐고. 뭣도 모르는 친구놈의 말에 서구는 황급하게 분신사발을 종료하려고 천부경인가를 외우는데 친구의 질문에 가만히 있던 펜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글자를 왔다 갔다 하더래. 그리고 완성된 단어가 소용없어.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오싹해지더라. 그래도 서구는 나름 오컬트 매니아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터라 끝까지 천부경을 외우려고 하는데 친구놈이 겁을 잔뜩 먹고 펜을 놔버렸다는 거야. 저런 종류의 강령술의 특징은 귀신의 허락 없이 멋대로 끝내게 되면 화를 입는다는 거야. 너무 무서웠던 서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친구는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이미 놓친 펜, 분신사바는 강제로 종료된 시점이고 서구는 황급하게 사용했던 종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몰래 숨겨두었던 라이터로 종이를 태워서 쟤를 하수구로 흘려보냈대. 그리고 덜덜 떨면서 공포의 밤을 지냈다고 해.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대. 그렇게 이틀째 관광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서군반에서만 유독 큰일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야. 산을 타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질 뻔 학생이 생기고 계곡에서 잘 서 있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물에 빠질 뻔한 학생도 나오고 잘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날 뻔도 하고 유독 서군에 반해서만 사고가 나더래. 그런 식으로 수학여행 내내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관광 도중에 서군이랑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야, 그냥 지 못 본 척해. 인사하지 마. 큰일 난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중에 애들 다 모여서 술 한잔 하는데 얘기해 주더라. 너가 그때 아는 척 했으면 너한테까지 옮겨 붙었어. 라고 말이야. 그래도 수학여행 복귀 날에는 별일이 없었대. 서군이랑 친구놈은 나중에 돌아와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했대나 뭐래나. 서군과 친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있어. 별 무리 없이 재령이 됐나봐. 그리고 서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강령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냈다고 해. 지금은 그냥 취미 삼고 있고 직접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학여행 때 분신사바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소용없어. 라는 단어가 말이야. 이번에 들려줄 강령술은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일본어로 히토리카 쿠른보라는 자아저주성 강령술이야.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강령술이라고 하지. 다들 알지? 혼숨 후기들도 많고 혼숨에 대해서도 유명하니까 검색 사이트에 혼숨이라고만 쳐도 쫙 뜨더라. 근데 서군 이놈이 강령술에 관심은 많은데 혼숨만큼은 못하겠다고 하더라. 한 번 하긴 했나봐. 근데 진짜 겁나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모르는 서군의 지인이 혼숨을 했다가 큰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2번 다시는 혼숨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재차 말하지만 이 녀석 이야기는 너무 차장 냄새가 진동을 해서 쓸까 말까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강령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고치고 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정말 위험한 거니까. 아무튼 서군의 지인이 혼숨에 대해서 알게 된 건 혼숨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에 일본에서도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다고 해. 그때 서군의 지인은 일본에 거주 중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혼숨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 그리고 그 지인의 혼숨은 일본에서 행해졌었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알려진 혼숨도 우리나라에 알려진 혼숨과 별반 다를 건 없더라. 자신의 신체 일부 중 어떤 것을 인형 안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까지. 근데 이때 당시의 지인이 들은 정보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아니라 피를 넣는 거라고 알려졌었대. 그래서 그 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혼숨 준비를 마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 대신에 피를 넣고 혼숨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뾰족한 그나마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볼펜이나 샤프 등을 쓰라고 하지.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짤없이 칼이었다고 하더라. 뭐 흉기가 뭐가 됐던지 간에 샤프에 찔려도 아프고 펜에 찔려도 아프고 칼에 찔리면 죽을 만큼 아프거나 죽거나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니까 패스. 그런데 이 지인이 혼숨을 하는데 그 현상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후기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 TV 채널이 막 바뀌고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어딨냐고 찾는 소리가 들리고 왜 일본 드라마 좀 본 사람들은 알지? 이부자리를 넣어놓는 장.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자세를 바꾼다는 게 실수로 장의 문을 발로 쳤다고 해.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소리가 났고 어딨는지 찾는 목소리가 찾았다로 바뀜과 동시에 그 지인은 벽장을 박차고 나와서 인형을 찾아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혼숨 후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 그런데 그 지인한테 큰일이 일어난 것은 혼숨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였대. 그 지인은 이미 혼숨을 했다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까맣게 잊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대.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골목 맞은편에서 방금 전까지 자기랑 한잔했던 일본인 친구가 걸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지인이 손을 들어서 왜 안 가고 다시 왔냐고 물어봤대. 그 일본인 친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인의 앞까지 걸어와서는 한번 빙긋 웃고는 그 지인의 배에 칼을 쑤셔 박았대. 갑작스레 칼을 맞은 지인분은 자신의 배에 꽂혀있는 칼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지인이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칼 맞고 쓰러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해서 살아났다고 했어. 그 지인이 죽다 살아나서 하는 말이 날 찌른 칼, 내가 혼숨할 때 쓴 내 과도야 라고 하더라고. 그 일본인 친구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 당연하잖아. 한국이던 일본이던 사람을 찔렀는데 살았으니까 엄연히 살인 미수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친구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거야. 지인이 칼에 찔린 시간에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술 먹고 시비부터 쌈박질을 해서 잡혀갔다고 하던데 경찰만큼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그 서군의 지인을 찌른 사람은 대체 누구지? 이 얘기를 들은 서군은 절대로 혼숨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 그래, 만일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솔직히 지금도 저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 혼숨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뜻을 담아서 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아쉬우니까 서군이 알려준 강령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려고 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무턱대고 따라하진 말아줘. 부탁이니까. 일단 첫 번째. 너무나도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강령술.
분신사바. 다들 학생 시절부터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이라도 해보고 별일 없으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령술 중에서 별거 아닌 거 없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하는 법도 해본 사람도 많은 분신사바일 텐데 분신사바의 무서운 점은 뭐가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애초에 강령술 중에서 어떤 영가를 부르겠다 라고 딱 정하고 하는 강령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령술은 전부가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을 불러들이는 강령술이거든. 그리고 전편에서도 썼지만 분신사바를 하는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왜 죽어서 귀신이 됐나요와 같은 그 영가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질문. 절대로 저 질문만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마. 그리고 두 번째.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령술이자 저주의식.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이번 편의 이야기 주제이기도 한 이 혼숨은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거야. 왜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의식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우습게 여기고 넘어가면 큰일이야. 특히나 혼숨 같은 경우는 그 명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강령술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 그게 뭔지 모르지는 않겠지. 지면 내 몸을 줄게. 귀신들은 특히나 악령들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의 몸을 너무 탐낸다고 해. 그래서 분신사바와는 다르게 혼숨 같은 경우는 너희들의 몸을 내걸기 때문에 그냥저냥 떠돌아다니는 귀신들보다는 악령들이 들러붙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 지금이라도 혼숨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으면 부탁이니까 그 생각을 고치도록 해줘. 세 번째. 이 또한 유명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강령술. 위저보드, 위치보드. 이건 양키판 분신사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위험성이 분신사바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네. 못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이건 귀신도 아닌 악마를 소환하는 거라고도 하고 시작하면 100% 악령만 들러붙는다고도 하고 아무튼 나라에서 금지를 시킬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고 하니 말 다 했지 뭐. 근데 위저보드는 나도 못 봐서 모르겠네. 서군도 구하고는 싶은데 못 구한 물건이라 해. 그리고 서군도 구했다 치더라도 시도는 안 해봤을 거라고 하더라. 네 번째. 왜 학생 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해. 괴담책에서 자주 실렸던 내용이니까. 미래의 연인을 보는 방법. 알지? 밤 12시에 입에 칼을 물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미래의 남편 혹은 아내가 보인다는 이야기. 서군이 해준 이야기를 따르면 이것도 강령술에 속한데 일반인이 미래의 모습, 그것도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의 연인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무속인들도 미래의 배우자를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 못해주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보냐는 거지. 그것도 대체적으로 돌아다니던 귀신이 장난질을 치기 위해 수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강령술이라고 하더라고. 다섯 번째. 고쿠리상. 이건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고쿠리상은 일본판 분신사바인데 일단 분신사바 자체가 일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쿠리상 역시 일본에서 유명한 강령술 중 한 가지야. 방식은 분신사바와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이 볼펜이 아닌 동전으로 한다는 것. 그것 말고는 분신사바와 거의 다를 게 없는 강령술이라고 해. 여섯 번째.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것도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인데 괴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해. 어두운 방 안에 초를 100개를 준비한 다음에 각자 알고 있는 괴담을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하나 끝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는 거야. 이게 왜 강령술이냐면 내가 예전에 썼던 글 생각나지? 귀신들은 괴담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다고. 그걸 이용한 강령술이야. 딱히 해를 끼치거나 그런 거 있어. 없다고 생각했지? 이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를 할 때 초를 100개를 켜잖아. 굉장히 밝겠지. 하지만 초와 같은 어슴푸레한 조명을 귀신들은 좋아한대. 그리고 그 초가 하나씩 꺼질 때마다 방 안을 채우는 조명은 점점 줄어들면서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귀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조금씩 연출해가면서 이야기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괴담이 귀신을 부르는 주문 아닌 주문이 되는 거지. 그렇게 100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들은 귀신들은 만족하면서 돌아가지만 100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듣지 못한 귀신은 오히려 성을 내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화를 푼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